정청래 대표도 어떻게 보면 또 정동영 대표하고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다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참 묘합니다. 근데 어쨌든 최고위원회의 어제 하면서 우리 민주당은 친명밖에 없다. 다 친명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무슨 뭐 친청, 친석, 여기서 친석은 김민석이겠죠. 뭐 어쩌고 뭐 저도 알 수 없는 악의적인 갈라치기에 골몰하고 있다 하면서 언론을 좀 이렇게 약간 비판하는 얘기를 했는데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친명 친청 없어요? 황원영 기자 어떻게 보세요? 솔직하게. 예. 친명 친청을 나눈다라고 하면 네. 이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문재인 당대표 시절로 조금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가 친문이라고 구분을 할 때 뭐. 네. 그 의원들 하나하나를 이름을 세가면서 분류를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 친명 친청을 160개의 이름으로 나눠서 다 구분을 한다? 사실 교집합도 많을 뿐만 아니라 모호해서 쓰지 못하는 분들도 많죠. 그런데 그럼 100% 구분을 못하느냐? 구분은 가능하죠. 예, 구분은 가능한 게 현실이고 다만 저는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대 대표 되고 있고 또 과대 대표 되면서 갈등은 오히려 더 커지고 있고 그런 측면을 좀 더 들여다봐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친명, 친청 이른바 명청대전의 실체가 있다고 보세요? 없다고 보세요? 명청대전이요. 명청대전의 실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갈등의 실체는 있는 것 같아요. 갈등은 있는 거죠? 예, 분명히 있죠. 이재명 대통령하고 정청래 대표하고 갈등이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갈등이 있고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것을 누가 책임져야 하는 것인가, 그러니까 공공의 차원에서 누가 책임져야 하는 것인가라고 본다면 보통 집권 1년 차의 여당의 태도로 봤을 때는 여당의 역할은 입법으로 국정 동력을 받쳐주는 게 원래 여당이라고 정치부 기자들은 배우고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당대표가 양보하는 쪽으로 가는 게 또 맞다. 그러니까 지금 이 갈등은 그렇게 해소되는 게 맞다라고 배웠는데 이것도 좀 모르겠습니다. 유노몰인가요? 그렇죠? 예. 어떻게 할까요? 정청래 대표가 내일 아마 이재명 대통령 귀국하는데 일단 그 청와대에서 오라고 했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뭐 거기 나가서 이제 근데 아까 하호영 기자는 막수 안 하고 외면할지도 모른다. 에이. 그럴 일은 없는 거 같고. 이 카메라 돌기 전에 한 얘기를 막 해도 되나요, 이거? 괜찮습니다. 네? 어떻게 전망하죠? 지금 아니 벌어지고 그러니까 이거 뭐 돗자리 제가 펴야겠네. 제가 지난번부터 그냥 무조건 나갈 거다. 네. 무조건 나가고 예. 일단 봉합하는 모양새를 보일 것이다. 그래야지 왜냐면 안 나가면 둘 다에게 타격이 너무 되지. 크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부담도 너무 커지고 그렇습니다. 웃기네 이렇게 되니까 그런 모습을 안 보일 거고 오히려 오버하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죠. 과도하게 포옹을 한다든가. 과도하게 친한 모습을 보일 수 있는데 그러기에는 감정상으로 서로들 너무 지금 돌아올 수 있는 강을 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친명과 친청의 갈등은 친청이라고 하지만 이른바 문조털레유라고 얘기하는 이른바 80년대 그 운동권 뭐랄까 하나의 세력이죠. 그분들과 이재명 대통령과의 갈등은 옛날부터 있었던 거예요. 원래 문재인의 문재인을 지지하는 대통령 후보로서 그리고 또 이재명을 지지하는 두 지지자들끼리 손가역이라고 하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서는 뭐 문구로소리며 무슨 여기 뭐 문빠며 뭐 이래서 네. 세게 붙었었잖아요. 그 갈등이 그냥 잠재돼 있었다가 그다음에 지금 이제 또 이게 드러나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는 앞뒤가 바뀌었어요. 과거에는 문 쪽이 이른바 탑독이었다면 이제는 언더독이었던 이재명 쪽이 탑독이 된 거예요. 주류 비주류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이 생기는 건 너무나 당연하고 처음부터 대통령이 반명입니까? 라고 물어본 거. 그걸 가지고서 뭐 민주당 패널들은 그거는 농담한 거고 우리 다 친명이지 뭐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건 아니잖아요. 아니라는 게 드러났잖아요. 그 이후에 지금 싸움이 심지어는 뭐 권력은 유한합니다 라는 얘기는 까불지 말라는 얘기예요. 솔직히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 그릇과 창 얘기하면서 니는 그릇이 왜 이 정도밖에 안 돼. 우리가 품어야 되는데 라는 식으로 공격을 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은 뭐라 그럴까 뭐 갑작스럽게 뭐 대통령은 무슨
월드 클래스. 예, 월드 클래스라고 하든가 아니면 그냥 뭐 이거는 립 오히려 서비스.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약간 불편한 심정을 거꾸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지나치게 상대방을 막 말도 안 되게 막 시켜 세우는 것은 약간 그거는 정상적인 칭찬이 아니잖아요. 그건 오히려 받는 사람이 모욕감을 느낄 수 있어요. 저 자식이 날 갖고 놀라 그러나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다. 뿌리 깊은 상황이고 뿌리 깊은 거고 서로 이번 싸움에서 지면 대통령은 난 레임덕 시작돼. 그리고 쟤들한테 평생 끌려다녀야 돼. 이렇게 임기 끝날 때까지 끌려다녀야 돼. 라는 그런 공포감이 있기 때문에 도저히 양보할 수 없다. 그대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할 거고. 그다음에 이쪽에 있는 저쪽에서는 만약에 이번에 대통령한테 만약에 우리가 지면 그러면 우리한테 저 사람이 무슨 짓 할지도 몰라. 예를 들면 뭐 속된 말로 김어준 씨 같은 경우는 뭐 세무조사는 뭐 야당만 받으라는 법이 있습니까? 그거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동원할 수 있는 권력이 동원할 수 있는 칼이 많아요. 그러니까 야 그런 꼴 당할 수도 있으니까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심각하게 붙을 것 같아요. 근데 심각한 건 맞아요. 지금 언론에서 다루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심각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맞아요. 근데 이 부분은 하호영 기자한테 좀 물어볼게요. 이게 사실 민주당 의원들은 정확히 얘기하면 친명이 아니고 반정청래인 것 같아요. 작년에 박찬대 의원하고 전당대회 할 때도 의원들의 압도적 다수가 박찬대 의원 쪽이었고요. 정청래 대표는 그때 권리당원들의 또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고, 거기서 이겼거든요. 근데 지금도 정청래 대표가 믿는 거는 권리당원들이에요. 의원들은 지금도 압도적으로 정청래는 이제 곤란하다. 무슨 연임을 하냐. 이재명도 아닌데 막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예요. 의원들하고 권리당원들하고 그 의견이 다른 거 이게 앞으로 어떻게 조정이 될까요? 조정이 된다기보다 자연스럽게 당원들 여론이 변화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정청래 대표가 지난번에 선거가 끝나자마자 첫 일정으로 전북을 간 것. 그리고 그 이후에 이원택 지사로 당선된 당선인이 본인이 갑작스럽게 그 송영길 대표의 를 문제 삼은 것이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때 기자들은 어떤 생각도 했냐면 전북으로 가서 호남 지역의 당원들의 조직을 좀 추스리고 그리고 이원택 당선인 쪽의 조직도 한번 점검을 하고 실제로 먼저 도착하자마자 이원택 지사랑 금산사라는 절 근처에서 오찬을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금산사라는 절을 갖고 선운사라는 절을 간 것에 대해서 의미부여가 안 되는데 사실 전북 지역만 보자고 한다면 그 두 절은 그 절을 중심으로 해서 형성되어 있는 민주당의 여론들이 있어요. 그 전북 지역만 보자면 이러면 사실은 정청래 대표가 첫 일정으로 호남의 민주당 여론을 점검을 했다. 그런데 또 어떤 여론도 있냐면 그 민주당 내부에서는 호남 지역 제가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 그 이후로 며칠 동안의 지금 이 상황, 주고받는 상황, 그리고 여론조사가 나왔잖아요. 근데 여론조사 급락하는 상황에서 민주당원들 스스로 이 상황을 계속 가져가면 더 어렵지 않느냐. 왜냐하면 잘 아시겠지만 호남 여론은 항상 정권 재창출을 바라는 민주당 여론이 매우 강하잖아요. 이렇게 되면 어렵지 않겠느냐는 여론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정청래 대표가 압도적으로 당원의 지지를 받기는 좀 어렵겠다라는 변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좀 보여집니다. 정청래 대표가 연임하면 정권 재창출이 안 된다고 보는 건가요? 연임을 하면 그러니까 아니 하호영 기자 의견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죠. 호남 당원들은 그렇게 생각할 것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연임을 하면 당장 벌어지는 일이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대통령의 국정 동력이 뭐 레임덕까지 이야기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많이 손실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건 이 민심의 이반 그리고 지금 어려운 과제들이 있잖아요. 부동산이라든가 사실 이런 주제들이 더 중심으로 올라와야 하는데 이 물밑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민심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이게 폭발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들이 있는 거죠.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청래 대표가 연임 도전을 할까요, 안 할까요? 연임 도전을 하겠죠. 할 걸로 보세요. 저는 이제 여기서부터 제 개인 의견하고 실제 취재한 거하고는 좀 다른데 취재한 것으로는 거의 100% 하는 것으로 한다. 주변인들 연임 도전한다. 그리고 주변의 최측근들이 얘기할 때 한 번도 그것에 대해서 부정하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고. 근데 다만 저 개인 의견은
방금 말씀드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겨도 국정 동력을 상실하는 상황. 만약에 지면 개인으로서는 그 다음에 공천권도 위협받는 상황인데 정청래 안할 수도 있다. 대표가 예, 제 개인적으로는 안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합니다. 자, 김정혁 예. 쪽집기 도사님 어떻게 예상? 글쎄요, 뭐 자신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어차피 나오려고 하지 않을까. 나올 그냥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네. 더 이상 돌아갈 길이 없다, 퇴로가 없다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그리고 정치판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이게 물러서고 가만히 있으면 봐주는 게 아니라 그냥 밟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청래 대표가 자기 혼자가 싸우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이거는 이른바 이제 뭐 김어준, 조국, 뭐 유시민 뭐 이런 쪽에 그 문재인 뭐 이런 쪽의 어떤 대의 명분을 내가 갖고 가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혼자의 몸으로 싸우는 게 아니면 물러날 수 없죠. 그럼 물러나 버리면 너무 웃겨버리잖아요. 이거는 물러나면 어떻게 되나요? 옛날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떤 일 했냐면 그 김기현 대표가 4% 정도 지지 나왔는데 네. 그 나경원 대표가 그때 뭐 앞서고 있는데 이거 무슨 뭐 갑자기 연판장 돌리고 사람들이 그러면서 쫓아냈어요. 주저앉았죠. 예. 뭐 출마하게 하고 그래서 김기현 대표를 당대표로 시켰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대통령 눈치만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그 집권당의 몰락을 가져온 하나의 계기가 됐죠. 그 다음에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17%포인트 대패를 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물러나고 본인은. 그러니까 그 부분인데요. 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일종의 그 기시감이 좀 있어서. 기시감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아까 하호영 기자 의원대로 정청래 대표가 연연 포기하고 김민석 총리가 대표가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좀 금방 말씀하신 김기현 대표의 길을 가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면 굉장히 뭐가 되냐면 당의 동력, 이렇게 에너지가 팍 꺼져버려요. 팍 꺼져버리고 그때 김기현 대표도 비슷했던 그 기억이 나는데 그 친윤들이 다 득세를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친윤들이 막 감나라 대추나라 이렇게 하고 그 김기현 대표 측근들은 우리는 당 대표도 아니다. 우리 뭐 허수아비다. 이런 자조가 나오고 뭐 이러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이번에 그냥 그런 경선이나 충돌 없이 된다면 그래서 김민석 후보가 된 다음에 김민석 총리가 된다면 그러면 민주당에 꼭 좋은 것이냐. 별로 바람직한 모습. 예. 그리고 민주당의 어떤 앞으로의 동력이나 이런 것들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것이냐. 저는 그렇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의견이 조금 다른데요. 네. 당시 상황과 지금 다른 것은 검증된 상품을 인터넷 최저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는 마켓하니 쇼핑몰에서 IT 관련 국내 기업으로 유명한 이지넷 상품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마켓하니 입점을 기념해서 베스트 상품 42,000 밀리암페어 아워 대용량 배터리 408PB 인터넷 최저가보다 30% 저렴한 가격에 판매 중입니다. 캠핑,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20만 원 정도 하는 제품인데요. 마켓하니에서는 13만 9천 원 무료 배송해드립니다. 동일 제조사, 동일 제품이고요. 또 1년간 무상 애프터 서비스 적용도 그대로입니다. 주문 방법은 유튜브 화면 좌측 하단을 클릭해서 바로 주문 가능하고요. 주소창에 마켓하니 입력 후에 검색해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010-2885-3244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어떤 앞으로의 동력이나 이런 것들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것이냐. 저는 그렇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의견이 조금 다른데요. 네. 당시 상황과 지금 다른 것은 물론 추세적으로 빠지고는 있습니다만 여전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그러니까 국민들에 대한 지지가 견고해 보인다. 그리고 지금 상황이 당장 지금 미국, 이스라엘, 이란 전쟁이 타결이 됐고 네. 당면한 과제들이 지금 눈앞에 있거든요. 부동산 문제부터 시작해서 물가 문제까지 이런 것들을 적재적소의 방법론을 제시하면서 해결을 하는 모습을 보이면 사실 관리형으로 갔을 때 동력을 얻을 수도 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상황은 조금 다르고 다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당내에서 그런 동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친명들이 정말 득세를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은 좀 미래형이기 때문에 물음표로 좀 저는 남아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대통령한테 제일 좋은 방법은 나가서 이기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 정청래 대표도 나오고 그다음에 뭐 김민석이 됐든 송영길이 됐든 모르겠지만 나와서 이기면 돼요. 이겨서 아니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이겼으니까 그럼 승복을 요구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이런 식의 과정을 통해서 정청래 대표가 못 출마하잖아요. 그 불만은 안에서 골마 터지거든요.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러면서 아마 그분들이 입이 가만히 있는 분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스피커 엄청나게 얘기하시는 분들이에요. 유시민 씨 가만히 있겠습니까? 어디선가 보니까 뭐, 이렇게 하면 위험합니다. 권력이 위험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하는 것 같던데, 그거가 오히려 더 큰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무슨 코치할 이유도 없고. 아니, 코치는 아니고. 네, 그리고 뭐 그럴 자격도 없고. 예상하시는 거예요. 네, 저는 오히려 이제 뭐 많이 싸우세요라는 입장이지만 그게 그런 식으로 이렇게 나가버리세요. 나 쫓아내버리고 일방적으로 불공정 게임을 한다? 그 제가 보기에는 그 민주당이 별로 도움은 안 될 겁니다. 내일 공항에 부르는 것도 그런 신모 원료가 좀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 있겠죠. 연임 도전을 하려면 해봐라. 정정당당하게 한번 기회는 주겠다. 동등하게. 뭐 그렇죠. 그게 아니면 당이 멍들어요. 당이 골병들어요. 대통령이 그 직간접적인 그런 영향력을 행사해서 자기가 그 마음에 안 드는 후보는 배제해버리고 그리고 자기가 이뻐하는 후보를 그냥 당대표로 시킨다. 그러면 굉장히 당이 멍이 드는데 문제는 이제 그때 나경원 후보와 달리 지금의 정청래 후보는 자기 세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당원들이 있죠. 네, 자기 지지 당원들이 있고 지지 당원들이 보기에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경선도 못하게 한단 말이야? 이렇게 나올 거라고요. 그러면 굉장히 문제가 생길 거예요. 자,